30년 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랑하는 여인과 딸을 버린 남자. 그는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이사장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린 딸은 야간 청소부가 된 엄마 곁에서 심지어 아버지의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몰래 딸을 지켜봤죠. 침묵은 28년. 이사장직을 걸고 숨기려 했던 진실은 단 하나의 증거로 인해 파국을 맞았습니다. 딸이 아빠의 정체를 알게 된 충격적 순간,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CCTV에 단독 포착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사장실 복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중앙병원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여자가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그 여자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고 허리는 오랜 노동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박미선, 58세. 이 병원에서 가장 말이 없는 야간 청소부였습니다. 미선은 응급실 복도를 지나며 창문 너머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들. 그중 한 명이 환자 차트를 들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 밝은 미소, 그리고 지치지 않는 발걸음. 수진아. 미선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볼까봐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는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걸레를 들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미선은 벽을 짚으려 했지만 이미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걸레가 바닥에 떨어지고 미선의 몸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누구 없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미선의 의식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버텨야 하는데. 아주머니, 아주머니. 누군가 미선을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혈압 80에 50. 의식 저하. 빨리 응급실로. 수진이었습니다. 미선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딸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그 손이 자신의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확인됐어요? 청소 용역 회사 쪽에서. 보호자 없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없다고요? 그럼 응급 연락망은? 그것도 없대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 아주머니 혼자 사시나 봐요. 미선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호자가 있다는 것을. 바로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이 딸이. 오전 7시 병원 이사장실. 이승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 명품 시계, 그리고 60년 인생이 새겨진 날카로운 인상. 그는 이 병원의 최고 권력자였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새벽에 청소부 한 명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청소부? 승재는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쓰러지면서 계속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수진이, 수진이 하면서요. 승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 네. 그래서 당직 간호사들이 혹시 우리 병원 이수진 간호사를 아는 분인가 해서요. 그런데 이수진 간호사는 그 아주머니를 모른다고 하고 승재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귀에 걸리지? 그 청소부 이름이 뭔가? 박미선입니다. 58세. 야간 청소부로 3년째 근무 중이고 박미선. 그 순간 승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30년 전 의대 캠퍼스 벤치에서 웃던 한 여자의 얼굴. 소박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맑은 눈빛. 미선? 네, 이사장님? 승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그 환자 병실 번호 알아내. 예? 그런데 왜? 빨리. 비서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고 승재는 이사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승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그 미선일 리 없어. 동명이인이겠지. 30년 전 그 여자가 왜 여기서 청소부를.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응급실 병실. 미선은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수진이는 못 봤을 거야. 얼굴 가리고 있었으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은 간호사가 회진을 온 줄 알고 눈을 감은 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침대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미선 씨? 미선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는 남자. 고급 양복을 입고 은발이 된 그 남자. 30년이 흘렀지만 미선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를 알아봤습니다. 이승재. 30년 전 자신에게 내 인생 내가 책임져라고 말했던 그 남자. 미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승재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선 씨. 박미선 씨 맞죠? 30년 전 우리 의대 캠퍼스에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미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이사장님 같은 분을 알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승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30년 전 그 미선이라는 것을. 왜? 왜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면 안 되나요? 미선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죠.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사는 세상은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 말에 승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죠. 30년 전 자신이 미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둘 다 가난하게 살게 돼. 난 의사가 될 수 없고 넌 학교도 못 다니게 될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야? 승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미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낙태했어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전 이사장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일하다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승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과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낙태했다. 그럼 그 아이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답이 돌아올지 두려웠으니까요. 승재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왔는지를. 같은 시각 간호사 휴게실. 수지는 커피를 마시며 동료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소부 아주머니 보호자도 없대요? 응. 참 안 됐다. 혼자 사시나 봐. 근데 신기한 게 쓰러지면서 내 이름을 불렀대요. 수진이, 수진이 하면서. 진짜? 그럼 수진이 아는 분이야? 아니,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상하죠?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호출벨이 울렸고 수지는 다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이 응급처치를 했던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견뎌왔는지. 3일 후 미선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라는 진단을 내렸고 최소 일주일은 쉬라고 했지만 미선은 그날 밤부터 다시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좀 더 쉬시지. 동료 청소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미선은 다시 걸레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또 그 사람과 마주칠지 몰랐으니까요. 제발.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미선은 이사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미선은 조금 마음을 놓고 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승재였습니다. 승재도 미선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텅 빈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10m 정도의 거리. 하지만 그 거리가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승재가 그냥 지나가기를, 자신을 보지 않은 척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승재의 발소리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할 이야기 없는데요. 제발, 승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30년 전 일을. 미선은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30년 전 일을 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세요? 이사장님은 잘 사셨잖아요. 훌륭한 의사 되셔서 이렇게 큰 병원 이사장까지 되시고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서 뭐 하시게요? 나도 그때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거짓말 마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마음에 걸렸으면 찾아왔겠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었잖아요. 승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선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미안해요, 미선 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지나요? 미선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냥 가세요.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미선은 등을 돌리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승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미선 씨, 미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때 정말 낙태했어요? 미선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대답해줘요. 제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선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낙태했어요. 정말? 이사장님이 원하시던 대로요. 미선은 다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또 거짓말을 했어. 오전 9시 이사장실. 승재는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오늘따라 손이 떨려서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담배를 꺼냈습니다. 낙태했다. 정말 낙태했을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미선의 목소리, 그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오전 회의 시간입니다. 회의는 취소해. 예? 하지만 이사회. 다 미뤄.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승재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의대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 사진 속 미선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젊은 승재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선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때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미래. 그리고 그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승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네, 이사장님. 우리 병원 간호사 중에 이수진이라는 사람 있지? 네,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 인사기록 가져와. 네, 빨리. 비서실장은 의아해하면서도 곧 이수진의 인사기록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승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름 이수진. 나이 28세. 출생 1996년 3월 15일. 학력 간호대학 졸업. 가족사항 모 박미선 생존. 승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28세. 1996년 3월. 그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1996년 3월이면 자신이 미선과 헤어진 게 1995년 여름이었으니까 정확히 9개월 후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사항. 모 박미선. 승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었어. 미선은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수진이었습니다. 승재는 책상을 짚고 겨우 몸을 가누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나가줘. 비서실장이 나가고 승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 딸이 28년 동안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 있었다는 거야? 같은 시각 응급실. 수지는 환자 차트를 정리하며 동료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그래? 요새 밤 근무가 많아서 그런가 봐. 그나저나, 너 저번에 쓰러진 청소부 아주머니 기억나? 응, 왜? 그 아주머니 다시 일 나오셨대. 의사가 일주일은 쉬라고 했는데.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몸 상하시겠다. 왜 그렇게 무리하실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시겠지. 우리 엄마도 그러셨잖아. 아파도 참고 일하시고. 수지는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을. 엄마. 오늘 저녁에는 꼭 일찍 들어가서 같이 저녁 먹어야지. 수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차트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바로 이 병원 복도를 걸레로 닦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 병원의 이사장이라는 것을. 오후 3시, 승재는 병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는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8년. 자신은 28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그 딸이 어머니와 함께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승재는 돌아봤습니다.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채
승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를? 이사장님이 인사기록 열람하신 거 알아요. 미선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병원은 좁아요. 소문 금방 퍼지죠. 미선 씨, 알아버렸죠? 수진이가 이사장님 딸이라는 거. 승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난간에 기대어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낙태 안 했어요. 이사장님이 떠난 후 혼자 수진이를 낳아서 키웠어요. 간호학과도 중퇴하고 온갖 일 다 하면서. 왜 말 안 했어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미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락해서 뭐 하게요. 이사장님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책임진 거예요. 혼자서. 나도 만약 알았으면. 알았으면 뭐 어쩔 건데요? 미선은 승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만약 제가 그때 나 아이 낳을 거야 라고 했으면 이사장님 저랑 결혼했을 것 같아요. 승재는 입을 열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안 했을 거예요. 이사장님은 의사가 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으니까요. 저 같은 가난한 여자랑 결혼해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게 아니라 맞아요, 이사장님. 그게 맞아요. 미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전 이사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사장님도 본인 인생 열심히 사신 거니까요. 저도 제 인생 열심히 살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잊어요. 우리 서로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는 수진이는 절대 모르게 할 거예요. 미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세요? 저는 수진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도 기죽지 않고. 하지만 나는 수진이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수진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를 만든 사람일 뿐이에요. 아버지는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나눈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사장님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승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우리 딸한테 다가가지 마세요. 제가 28년 동안 지켜온 아이예요. 이제 와서 흔들지 말아주세요. 미선은 돌아서서 옥상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승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미선 씨, 미선은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미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이사장님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미선은 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승재는 혼자 옥상에 남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그는 난간을 붙잡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승재는 미선의 말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진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미선을 다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승재는 이사장실 창문 너머로 응급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으로 출근하는 수진의 모습을, 환자들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라니. 승재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의 근무 시간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오전 8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주 3회 야간 근무. 그리고 그는 수진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날은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응급실 유리창 너머로 환자를 돌보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액을 갈아주고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할머니 환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 저 아이는 정말 착하게 자랐구나. 승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착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미선이 28년 동안 혼자 가르친 것이라는 걸. 어느 날 오후, 승재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간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동료 간호사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승재는 재빨리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수진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새 야간 근무 너무 많이 서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야간 근무 수당 더 나오잖아. 그래도 몸 상하는데. 왜 그렇게 돈 모아?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새 일 그만두시라고 계속 설득 중이거든. 그러려면 제가 돈을 더 벌어야 해서. 어머 효녀네. 그나저나 너희 엄마는 무슨 일 하시는데? 아, 그냥 여러 가지 일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승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은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너희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혼자 너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응. 엄마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수진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너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말씀 안 하셔? 엄마는 아빠 이야기 절대 안 하셔. 제가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하시고. 그럼 너 궁금하지 않아?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엄마가 말하기 싫어하시면 억지로 물어보고 싶지 않아. 어차피 우리 아빠는 우리를 버린 사람일 거고. 그 말에 승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고 싶지 않아? 글쎄, 만나서 뭐 하겠어. 28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인데.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승재는 신문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안 만나는 게 낫다. 그래, 그게 맞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승재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사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의 야경이 보였고 응급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진의 야간 근무날이었습니다. 승재는 응급실 쪽을 바라보다가 문득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그렇게 걷다가 그는 응급실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수진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든 시간. 수진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승재는 문 밖에 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하품을 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집중해서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 책임감이 강하구나. 누구를 닮은 걸까? 그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승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승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의 남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사람. 이사장님?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승재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사장님? 수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승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딸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했습니다. 2미터도 안 되는 거리. 아, 응급실 쪽에 일이 있어서. 이 시간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수진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승재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이사장의 이상한 시선을 느끼고 조금 불편해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수진 간호사. 네. 일 힘들지 않나?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장이 평범한 간호사인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다니.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걸요. 그런가? 승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도 밤늦게까지 일하시네요. 몸 관리 잘하셔야 돼요. 고맙네. 그럼 저는 들어가 볼게요. 환자 확인해야 해서요. 수지는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승재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몸 관리 잘하셔야 돼요. 딸이 자신을 걱정해준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물론 수지는 그저 환자를 대하듯 예의상 한 말이었지만 승재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응급실 이수진 간호사 근무 스케줄 조정해줘. 네? 왜요? 야간 근무가 너무 많아. 주 1회로 줄여. 하지만 이수진 간호사가 본인이 원해서 야간을 많이. 내가 줄이라고 했어.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승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가 알면 화를 내겠지.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승재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이건 수진을 위한 일이라고, 딸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개입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일주일 후, 수진은 인사과에 불려갔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이번 달부터 야간 근무 스케줄이 조정됩니다. 네, 제가 신청한 건데요. 이사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야간 근무를 너무 많이 하시면 건강에 안 좋다고. 이사장님이요? 수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이사장이 자신의 스케줄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번에도 복도에서 이상하게 나를 계속 쳐다보시더니 수지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동료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새 이사장님이 좀 이상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왜? 무슨 일 있었어? 자꾸 나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내 야간 근무도 줄이고. 에이 설마. 이사장님이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이사장님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수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복도를 청소하다가 이사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승재가 안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선은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미선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승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 씨, 이사장님,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야간 근무 왜 줄이셨어요? 승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수진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사장님은 2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버지 흉내 내지 마세요. 수진이가 눈치챌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이사장님, 미선은 승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딸한테서 멀어지세요. 이사장님이 다가갈수록 수진이는 더 다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도 수진이가. 사랑하세요? 미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이사장님이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요? 승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장님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 손 잡아주고 밥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그런 시간이 쌓여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수진이랑 그런 시간을 단 하루도 보내지 않았잖아요. 승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선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정말 수진이를 생각하신다면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이사장님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에요. 미선은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네, 이제 그만 우리를 지켜보는 것도 멈추세요. 전 다 알아요. 이사장님이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수진이 보는 것도 밤에 응급실 앞에서 서성이는 것도 승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좁아요. 모든 게 다 보여요. 미선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승재는 혼자 남아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승재는 미선의 말을 따르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수진을 지켜보지 않았고 응급실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실 창문에 블라인드를 내려서 아예 밖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매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승재는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원래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술이 아니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승재는 집에서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오늘 오후 5시경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현재 경찰이 출동했지만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승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상자? 누가 다쳤나? 이수진 간호사입니다. 그 순간 승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당장 간다. 승재는 전화를 끊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그런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병원 응급실. 승재가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고 경찰들이 한 남자를 체포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는 어디 있나? 승재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사장님, 수진 간호사는 지금 치료실에 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 승재는 대답도 듣지 않고 치료실로 뛰어갔습니다. 치료실 문을 열자 수진이 보였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미선은 딸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진짜 괜찮다니까. 어떻게 괜찮아. 칼을 들고 덤빈 사람한테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재는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미선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었고 미선은 딸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손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선이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승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당황스러움, 경계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승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 간호사. 괜찮은가? 수지는 이사장이 갑자기 나타난 것에 놀랐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 시간에? 보고 받고 왔네. 무슨 일이 있었나? 수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이 돌아가셨는데 보호자분이 저희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셔서요. 흥분하시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선배 간호사가 막아주셔서 큰 부상은 아니에요. 팔에 긁힌 것뿐이에요. 승재는 수진의 팔을 보았습니다. 붕대 사이로 피가 조금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승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다쳤는데. 승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환자 보호자를 찾아가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아, 우리 집에 가자. 오늘은 쉬어야 해. 미선이 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괜찮다니까. 나 아직 근무 시간이. 무슨 소리야.
다쳤는데 무슨 근무야? 하지만 이수진 간호사. 승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조퇴 처리하겠네? 집에 가서 쉬게. 하지만 이사장님, 이건 명령이야. 승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승재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미선은 작게 인사하고 수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승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이 딸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는 모습, 수진이 어머니에게 기대는 모습, 나는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승재는 텅 빈 치료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승재는 병원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미 경찰에서 확보했는데요. 나도 보고 싶네. 승재는 사무실에서 혼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응급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오후 5시 10분, 한 남자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진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신 거예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당신들이 제대로 치료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었겠어요. 남자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남자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과도였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남자가 칼을 들고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섰지만 남자의 손이 수진의 팔을 스쳤습니다. 아, 수진이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승재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칼이 수진의 팔을 스치는 순간, 딸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승재는 영상을 끄고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만약 그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수진 간호사, 응급실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내. 네? 왜요? 응급실은 위험해. 어제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이사장님, 수진 간호사 본인 의사도 확인해야 하는데. 내가 결정한 일이야. 승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비서는 놀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승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가 뭐라고 하든 이번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3일 후, 수진은 인사과에 불려갔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이번 달부터 일반 병동으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네.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을? 이사장님 지시입니다. 응급실 업무가 위험하다고. 그건 제가 감수하고 하는 일인데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 결정이라.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사장이 자꾸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걸까? 야간 근무를 줄인 것도, 이번 전보 발령도.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지? 수진은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집에 돌아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일반 병동으로 발령 났어. 그래?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응급실은 너무 힘들잖아. 아니야, 나는 응급실이 좋았는데. 그리고 이상한 건 이사장님이 자꾸 나한테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자꾸 날 쳐다보시는 것 같고 야간 근무도 줄이시고 이번에는 전보 발령까지. 혹시 나한테. 수진은 말을 흐렸습니다. 미선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그냥 이사장님이 직원들 걱정하시는 거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가?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병원 청소를 마치고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승재가 안에 있다는 것을. 미선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잠시 후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승재가 서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미선 씨, 들어가도 될까요? 승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이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28년 만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단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수진이 전보 발령 왜 내셨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응급실은 너무 위험해요. 어제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그건 이사장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미선은 승재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는 응급실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위험한 걸 알면서도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임의로 발령을 내시면 수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사장님이 자기한테만 신경 쓰냐고. 승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눈치챈 건 아니에요, 아직은요. 하지만 이사장님이 계속 이러시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부탁이에요. 정말로 수진이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평범한 이사장으로 계세요.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시고 특별히 챙기지도 마시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딸인데? 이사장님, 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수진이는 딸일지 몰라도 수진이한테 이사장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직장 상사일 뿐이에요. 그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승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네, 이번 일로 고맙긴 했어요. 수진이 다쳤을 때 달려와 주셔서 발령 내신 것도 수진이를 지키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해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예요. 이사장님이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미선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승재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주가 또 흘렀습니다. 승재는 미선의 말대로 수진에게서 완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더 이상 수진을 찾아가지도 지켜보지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복도 어딘가에서 수진과 마주칠까봐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일반 병동으로 옮긴 후 이사장실 근처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승재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승재는 병원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각 부서 보고가 이어졌고 승재는 서류를 보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안건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수 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65세 승재의 의대 동기이자 이 병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의사였습니다. 이사장 회의 끝나고 잠깐 할 얘기가 있네. 김 부원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승재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하지 그래요. 아니야, 따로 하는 게 좋겠어. 회의가 끝나고 승재와 김 부원장은 이사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김 부원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승재야, 이수진 간호사 내 딸이지? 승재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바보로 보여? 내가 요새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다 봤어. 수진이 야간 근무 줄인 것도, 전보 발령 낸 것도, 그리고 수진이 다쳤을 때 내가 한밤중에 달려온 것도. 김 부원장은 승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어. 근데 어제 우연히 수진이 인사 기록을 봤는데 어머니 이름이 박미선이더군. 그 이름 보는 순간 다 기억났어. 30년 전 내가 사귀던 간호학과 여학생.
승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승재야, 솔직하게 말해. 수진이가 내 딸 맞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김 부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그럼 미선 씨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 이 병원에 있어. 뭐?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김 부원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부라고? 미선 씨가? 그래. 3년 전부터 야간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김 부원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미친. 그럼 수진이는 알아? 아니, 모르고 있어. 미선 씨가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어. 당연하지. 딸이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어. 김 부원장은 승재를 보며 물었습니다. 승재야,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승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 씨는 내가 나타나지 말라고 해. 수진이한테 다가가지 말라고.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김 부원장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30년 동안 뭐 했어? 왜 찾지 않았어? 나도 미선이가 낙태했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믿고 살았어. 믿고 살았다고? 아니면 믿고 싶었던 거지? 승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부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재야, 솔직히 말할게. 넌 30년 전에도 비겁했어. 미선 씨한테 낙태하라고 한 것도, 그 후에 연락 한 번 안 한 것도 다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였잖아. 맞아. 근데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 하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나도 알아.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승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야, 나는 정말 모르겠어. 딸이 저기 있는데 내 피를 나눈 아이가 저기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김 부원장은 승재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승재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넌 정말로 수진이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내 죄책감을 덜고 싶은 거야? 승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 죄책감 때문이라면 하지 마. 그건 수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니까. 김 부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수진이를 위한 거라면 제대로 해. 중간에 손 떼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니까. 김 부원장은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승재야. 응? 미선 씨. 한번 만나봐. 제대로 사과해. 30년 전 일도 지금 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김 부원장은 나갔습니다. 승재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수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나를 위한 걸까? 그날 밤 승재는 병원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미선의 청소 시간을 기다리며 새벽 3시 복도에 청소 카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재는 이사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미선이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승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미선은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재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미선 씨, 이사장님, 이 시간에 왜 안 들어가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할 말 없는데요. 미선은 여전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승재는 미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은 깜짝 놀라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승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일도 지금 일도 정말 미안해요. 일어나세요. 미선은 승재를 일으키려 했지만 승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책임질 용기는 없었어요. 당신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나는 두려웠어요. 내 미래가 망가질까봐. 당신이 낙태하고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승재는 고개를 들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 딸을 낳아서 혼자 키웠어요. 28년 동안.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미선 씨, 이사장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승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선은 승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전 이사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사장님은 본인 인생을 선택하셨고 전 제 인생을 선택했어요. 그게 다예요. 다만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미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발요. 수진이는 지금 행복해요. 자기 일에 보람 느끼고 친구들도 있고 저랑 함께 살고 있고. 이사장님이 나타나서 그 평화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만약 수진이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면 어떡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사장님은 그저 우리 인생에서 없는 사람으로 남아주세요. 미선은 걸레를 다시 들고 돌아섰습니다. 승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미선 씨, 나는 정말 수진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걸까요? 미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요? 미선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슬플 때 안아주고, 그런 시간이 쌓여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부터라도. 이사장님. 미선은 마침내 돌아봤습니다. 28년이 늦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미선은 다시 걸어갔습니다. 승재는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재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승재는 집 소파에 앉아 30년 전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과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부원장이었습니다. 승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미선 씨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거 알아버렸어. 승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오늘 아침에 수진이가 엄마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청소하는 미선 씨를 봤대. 지금 둘이 옥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승재는 전화를 끊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옥상. 수지는 미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거 숨겼어?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청소부라서? 엄마가 청소부라서 창피해서 숨긴 거야? 아니야. 미선은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전혀 창피하지 않아. 다만 내가 엄마 때문에 주눅 들까봐 내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엄마. 수지는 미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승재가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미선과 수지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이사장님? 수지는 이사장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승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끌어안고 우는 모습. 나는 저기 끼어들 자리가 없구나. 승재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왔네요. 승재는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불렀습니다. 이사장님, 승재는 멈췄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진이 걱정해 주셔서. 승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사장님이 왜? 아마 직원 걱정하신 거겠지. 미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어머니가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이상한 건 이사장의 행동이었습니다. 왜 이사장님이 그때 옥상까지 올라오셨을까? 수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줄인 것,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전보 발령을 낸 것, 복도에서 자신을 유난히 쳐다보던 시선, 그리고 자신이 다쳤을 때 한밤중에 달려왔던 것. 마치 나를 특별히 챙기는 것 같은데.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 수지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김 부원장과 마주쳤습니다. 수진 간호사 어디 가는 길인가? 아, 부원장님. 점심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김 부원장은 수진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 간호사 혹시 내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나? 네. 58세인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김 부원장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수진 간호사 혹시 아버지는? 수진은 잠시 굳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수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매번 이렇게 대답하는 게 편했습니다. 그렇구나. 미안하네. 김 부원장은 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부원장님이 갑자기 우리 엄마 나이를 물어보시지? 그날 저녁, 수지는 집에 돌아와 미선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부원장님이 이상한 거 물어보셨어. 뭐? 갑자기 엄마 나이 물어보시더라. 그리고 아빠 이야기도.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응. 왜 그러시는 거지? 그리고 요새 이사장님도 자꾸 이상하게. 수진아, 미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직장 상사들이 직원 걱정하는 거겠지. 그렇긴 한데 뭔가 이상해. 마치 나를 특별히. 수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미선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응? 만약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만나보고 싶어?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만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28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은 사람이잖아. 만나서 뭘 하겠어. 만약 그 사람이 사정이 있었다면? 사정?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8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게 무슨 사정이에요? 그냥 우리가 필요 없었던 거지.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 없이도 잘 살았어. 엄마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 같은 사람. 이제 와서 필요 없어.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내 아버지를 숨기고 있어. 다음 날, 수지는 우연히 인사가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열린 틈으로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또 이수진 간호사 관련해서 연락 오셨어요. 또요? 이번엔 뭐래요? 간호사 복지 프로그램에 수진 간호사 꼭 포함시키래요. 왜 유독 이수진 간호사만? 저도 모르겠어요. 요새 이사장님 진짜 이상하세요.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지? 수지는 그 자리를 떠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앞에서 승재가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승재는 수진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 이사장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 왜 저한테만 유난히 신경 쓰시는 건가요? 승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인가? 야간 근무 줄이신 것도, 전보 발령 내신 것도, 복지 프로그램도 다 저 때문이시잖아요. 승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엄마랑 아시는 사이신가요? 그 순간 승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은 승재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죠? 우리 엄마 아시는 거 맞죠? 이수진 간호사,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엄마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걸 아셨을 때 이사장님 표정 봤어요. 그리고 옥상에 갑자기 올라오셨을 때도. 수진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사장님 대체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세요? 승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네. 나는 할 말이 없어. 승재는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수진은 미선을 기다렸습니다. 미선이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수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안 자고? 엄마 앉아. 미선은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사장님이랑 엄마랑 무슨 사이야? 수진아, 그게. 엄마 제발 거짓말하지 마. 나도 이제 다 켰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수진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이 왜 나한테만 유난히 신경 쓰는지, 왜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는지, 왜 옥상까지 올라왔는지. 다 이상해. 미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진아, 그리고 오늘 복도에서 물어봤을 때 이사장님 표정 봤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사장님이 내 아버지야? 미선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아, 맞지? 맞는 거지?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미안해. 엄마가 숨겼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28년 동안 숨긴 거야.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매번 아빠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엄마는 그냥 웃기만 했잖아. 그런데 아빠가 여기 있었다고? 수진아, 들어봐. 그 사람이 누군데? 내 아버지잖아. 수진은 소리쳤습니다. 왜 아빠는 우리를 버린 거야? 왜 28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거야? 미선은 딸을 안으려 했지만 수진은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나 혼자 있고 싶어. 수진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선은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수진은 곧장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수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수진 간호사, 약속 없이는. 괜찮네? 승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수진과 승재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승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랬구나. 왜? 왜 우리를 버린 거예요? 승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왜 도망간 거예요? 왜 28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거예요? 나는 뭐예요? 이사장님한테 나는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할 때마다 나만 할 말이 없었어요. 학교 운동회 때 다른 애들은 아빠랑 같이 오는데 나는 엄마랑만 왔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내가 왜 아버지가 없는지, 왜 나만 혼자인지. 매일 밤 궁금했어요. 승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28년이 지워져요? 수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아니,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나를 만든 사람일 뿐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28년 동안 나를 키워준 엄마예요. 수진아, 이수진 간호사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그냥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일 뿐이에요. 수진은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28년 동안 안 그러셨으면서 이제 와서 아버지 흉내 내지 마세요. 수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승재는 혼자 남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떠난 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이사장실을 나간 후 승재는 며칠 동안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서재에 틀어박혀 30년 전 미선과 찍었던 흑백 사진을 보며 술만 마셨습니다. 수진이 내뱉은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라는 말이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의 28년간의 도피와 최근 몇 달간의 어설픈 속죄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수진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어머니의 집을 떠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미선 역시 병원 청소부 일을 중단하고 행방을 감췄습니다. 승재는 자신이 사랑했던 두 여자를 다시 한번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잃었다는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지훈 전공의는 아버지의 급격한 변화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권위적이지만 언제나 냉철했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고 낡은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훈은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승재는 서재 소파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정리되지 않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개인 서류처를 보았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채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수진 간호사의 인사 기록 사본과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봉투 안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친자관계 확인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지훈의 눈이 멈춘 곳에는 충격적인 활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승재 검사 대상과 이수진 검사 대상의 친자관계 확률 99.999%. 지훈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며칠 전 아버지가 그토록 관심을 보였던 이수진. 간호사의 얼굴과 어머니가 청소부의 딸이라고 불렀던 소문이 겹쳐졌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 지훈은 잠든 승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승재는 비몽사몽간에 지훈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 맞습니까? 30년 전에 버렸던 그 여자의 딸이 이수진 간호사라고요. 제 누나였다고요?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평생을 존경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룬 병원의 명성과 권위를 제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만자였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저 어머니를 기만하고 명예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이기적인 분이셨습니까? 승재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용서해라. 나는
비겁했다. 용사. 당신의 비겁함 때문에 저와 어머니, 그리고 이수진 선배의 삶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우는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훈의 충격적인 고백과 병원 내부의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은 결국 승재의 부인 강재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확인하자마자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중앙병원 이사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에는 김 부원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이는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장군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승재의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승재,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청소부. 고작 청소부라니. 내가 30년간 지켜온 이 명예를 당신의 더러운 과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짓밟히게 생겼어. 제이야, 미안하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사과를 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사과? 당신의 그 값싼 사과가 내 인생의 상처를 덮어줄 수 있나요? 당신이 한 일은 나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대한 모욕이야. 제이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 위의 물건들을 휩쓸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당장 그 두 여자를 영원히 우리의 시야에서 치워. 당장 이 병원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려. 바로 그때 복도에 서 있던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이사장실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을 듣고 야간 청소 카트를 밀고 지나가려던 미선이 이사장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이는 미선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로군. 감히 내 남편을 농락하고 내 딸의 자리를 넘본 천박한 여자. 제이는 미선의 청소복을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이 더러운 병원에 청소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 이사장의 숨겨진 여자가 돼. 당장 이 병원에서 꺼져. 미선은 굳건히 서서 제이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부인께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사장님의 자리를 탐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이 행복하게 일하는 곳을 지켜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딸, 그 건방진 간호사가 당신 딸이지.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 자격지심만 가득 찬 아이. 입 닥치세요. 미선은 처음으로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제 딸은 이사장님이나 당신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은 제 딸에게 핏줄일 뿐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장님의 돈이나 명예보다 제 딸의 떳떳한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승재는 두 여인의 팽팽한 대립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모든 죄와 모순이 이 이사장실에서 그의 권위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승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미선과 제이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하시오. 모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서울중앙병원의 이사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사직서를 집어들고 펜으로 서명한 후 이사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제이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미선은 승재의 마지막 선택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을 잃는 것으로 죄를 씻으려는 한 남자의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승재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그의 집은 차가운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강재인은 이혼하지 않았지만 승재와의 대화나 접촉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회적 체면을 유지해야 했기에 이사장 부인이라는 명패는 버리지 못했지만 승재는 그녀에게 철저히 배제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이수진에게는 죄책감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수진의 거처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선배. 아니 누나.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너는 잘못이 없잖아.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누나를 돕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누나 어머니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태도에 수진은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가족으로서의 지훈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선은 병원 청소부 일을 영원히 그만두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에 보답하기 위해 그녀가 모은 돈과 지훈이 몰래 도와준 지원금을 합쳐 어머니에게 작은 카페를 차려주었습니다. 카페의 이름은 수진의 뜻대로 푸른 날의 미선이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미선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간호사 일 대신 커피를 내리는 삶에 만족했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청소 카트나 걸레를 들지 않아도 되었지만 딸과 함께 땀 흘리는 이 일상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은 미선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거야. 평생 엄마랑 나랑 둘만 살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 만났어.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가 행복하면 됐어.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거라고 믿는다. 결혼식 당일 수진은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이제 입장 순서입니다. 신부 아버님은? 수진은 단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입장합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떨지 마. 내가 있잖아. 미선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미선은 딸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었습니다. 미선의 눈에는 28년간의 고통과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장 뒤편 어두운 기둥 그림자 속 흰 머리가 희끗해진 승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딸의 눈은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히 저기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 28년 동안 아버지의 역할을 해온 것은 박미선. 나는 그저 핏줄이라는 이름의 죄책감일 뿐이다. 딸은 이미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보름 후 승재는 푸른 날의 미선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명예와 권위를 모두 벗어던진 늙고 지친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미선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아니 승재 씨. 미선은 담담하게 그를 마주했습니다. 승재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미선이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선 씨, 수진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과 수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소. 당신은 나를 용서했소?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승재 씨가 아니라 28년 전에 저를 용서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덕분에 수진이라는 보물을 얻었으니까요. 그녀는 승재를 바라봤습니다. 승재 씨는 평생 후회하며 살겠죠. 하지만 이제 그 후회는 저희에게서 가져가 주세요. 저희는 이대로 행복할 겁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아무것도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승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맙소, 미선 씨. 내 마지막까지 당신에게 짐을 지우는군. 승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등은 쓸쓸했지만 3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의 복도는 새 이사장의 취임으로 인해 깨끗하게 광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도 구석, 청소도구 앞 옆에 놓인 낡고 다른 걸레가 보입니다. 미선이 28년간 쥐고 딸을 지켰던 희생의 상징. 새로운 청소부가 새 걸레를 꺼내들 때 낡은 걸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침묵 속에서 과거의 모든 진실을 간직한 채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그에 따른 책임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의견과 함께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